자, 캐논 EOS R8 캐논 카메라 리뷰는 R5, R5C 이후로 세 번째인데, R5는 구매해서 반년 넘게 사용했었고 이후로 캐논 카메라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간만에 구매 욕심 나는 카메라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때마침 캐논에서 R8 광고 요청이 들어와서 와, 잘됐다 했는데 결론은 불발됐고,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캐논 EOS R8. 산 건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중간 필터링도 필요 없겠다, 편하게 리뷰할 건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캐논 카메라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EOS R8, 캐논의 엔트리급 모델로 구분되지만 스펙적으로는 플래그십 이상이고 EOS RP의 후속작이면서 R6 마크2의 기술을 계승한 카메라입니다. 소니 시네마라인 크롭바디 FX30에 대항하는 카메라라고 하는데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EOS R8 전체적인 스펙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주요 기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42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이미지 센서 디직 X 엔진을 탑재했고, 6K 오버샘플링 4K 최대 60프레임, FHD 최대 180프레임, 각 프레임별로 IPV 라이트 저용량 버전을 제공하고,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 ISO 감도 기본 100에서 102,400, Clog 3, HDR PQ 촬영을 지원합니다. 딥러닝 AI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저조도 AF 검출 시스템, 사전 기록 설정, 브리딩 보정, 타임랩스, 전자식 셔터와 전자식 선막 셔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바디 내 디지털 손떨방을 지원합니다. 싱글 SD카드 메모리 슬롯, LPE17 배터리, 멀티펑션 슈, 방진 방적.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R5, R5C 이후에 캐논 카메라는 처음 만지는 거라 아무래도 걔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R5C 보면 쿨링팬 달리고 두께감도 있고 해서 보기에는 탱크 같고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생각보다 진짜 가벼웠는데, 이 R8도 마찬가지로 그냥 볼 때 느껴지는 무게감보다 직접 들어보면 정말 가볍습니다. 배터리 포함 약 461g, 전작보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작아졌어요. 이런 컴팩트함 때문에 브이로그 찍기 정말 안성맞춤인데, 그 와중에 그립감도 감동스럽습니다. 외관을 보면 전작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여기 전원 버튼과 함께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조절 설정을 할 수 있는 다이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펑션 슈가 들어갔고, 그 옆으로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버튼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R8이 반응 속도가 엄청 좋은데, 전원 켜고 영상 모드 전환하고 녹화, 전원 켜고 사진 모드 전환하고 찰칵. 거의 딜레이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아우르는 멀티플레이 카메라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촬영 모드 설정 다이얼.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좋습니다. 근데 다이얼이 좀 작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옆으로 미니 HDMI와 USB-C 타입 연결 포트, 마이크 단자, 이런 구성이고,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슬롯이 함께 있습니다. 배터리는 참 아쉽죠. 경량화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 LPE17 배터리는 이 카메라의 너무나도 아쉬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전드 카메라가 될 뻔했는데. 다음으로 싱글 메모리 카드 슬롯. 글쎄요, GV2원 리뷰에서도 누군가 댓글로 싱글 메모리 카드로 4K를 찍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싱글 메모리 카드 슬롯이 이 포지션의 카메라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은 전문가용 컨슈머 카메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업 촬영에서 데이터 보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백업을 위해서 동시 녹화로 설정해두고 사용하죠. 그럼 결국 실제 녹화 분량은 메모리 카드 하나랑 다를 바 없는 거고, 또 이 카메라는 상업용보다는 입문자, 브이로그, 취미 이런 쪽이 타깃이라 듀얼 메모리 슬롯이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굳이 저는 단점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잠시 잊고 있었는데 대낮 야외에서도 잘 보이는 캐논의 이 디스플레이 선명도 정말 좋습니다. EOS R8의 가장 반가운 변화라고 한다면 4K 60프레임 논크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온전하게 좋네요. 근데 4K 120프레임을 아쉬워하는 분들은 예전부터 캐논의 FHD 화질은 좋기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FHD 180프레임, 정확히 179.8프레임을 활용한다면 사실상 EOS R8을 가지고 표현 못할 푸티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논 유저를 늘 괴롭히던 4K 촬영 시 발열로 인한 강제 녹화 시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422 10비트 내장 녹화와 C로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캐논이 이번에 아주 이를 갈고 만든 느낌이 듭니다. C로그3의 장점이라고 하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컬러 그레이딩 시 보다 많은 유연성과 색 보정 작업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의 최대 강점은 색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격에 보급 기종에 C로그3 422 10비트를 넣어줬다는 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색 보정이 어려운 분들은 HDR PQ 모드를 사용하시면 별다른 보정 없이도 캐논 고유의 색감 표현을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논의 커스텀 픽처가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살짝 아쉽네요. EOS R8의 오토포커스는 딥러닝 AI 기반의 듀얼 픽셀 CMOS AF 2세대 기술로 정확한 얼굴 및 눈 인식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사람, 동물, 자동차 등을 구분해서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조도 AF 검출 시스템으로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도 포커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배터리 부족은 캐논을 늘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R8의 배터리 지속 시간이 궁금했는데 배터리 하나로는 아무래도 짧게 끊어서 브이로그를 찍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두세 개, 세네 개? 그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배터리 걱정을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R8은 바디 손떨방이 없습니다. 센서 손떨방이 없는 대신에 디지털 손떨방이 들어갔는데 때문에 손떨방이 있는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지금 이 2450 번들 렌즈는 스테빌라이저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손떨방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캐논 홈페이지 설명란에서도 언급된 대로 C로그3 사용 시 800에서 25600, 확장 시 102,400 그렇겠는데 눈여겨봐야 될 건 권장 노출 지수가 1스탑 단위라고 합니다. 800, 1600, 3200 이렇게 2배 구간이 1스탑씩이니까 그걸 한번 의식하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ISO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200, 250, 320, 400, 500, 64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그 밖에 사전 기록 설정,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 등이 있는데 사전 기록 기능은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3초, 5초 전부터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부
액션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능이 들어갔어요.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은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다시피 초점 이동 시 나타나는 화각 변동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캐논 EOS R8의 주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 이 카메라는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고성능의 영상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도 오래 사용하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고 무엇보다 200만 원이라는 가격으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EOS R8은 여행용, 브이로그용으로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사진, 영상 모두 가능하고 아무래도 여행에서는 풀프레임 센서가 주는 장점이 크죠. 또 조작 부분에서도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여행 중 편리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캐논은 인물 촬영이 매우 우수해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좋은 안성맞춤인 카메라가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단점. 4K 60프레임 롱크롭에 발열로 인한 강제 녹화 시간 제한이 풀렸지만 배터리 지속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기존 카메라 발열로 꺼지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발열 제한이 없어지면 배터리가 발열 제한 시간만큼 짧은데 캐논은 이런 게 좀 짜증나. 항상 뭔가 이러면 발열 잡은 게 뭔 의미야. 외부 전원 연결하면 된다지만 브이로그 찍으면서 외부 전원까지 누가 연결해요. 타깃이 엔트리급 입문자 브이로그용이잖아요. 그리고 센서 손떨방이 없는 거, 이것도 많이 아쉽습니다. 손떨방을 뺄 줄이야.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그 캐논 특유의 찐득한 색감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캐논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너무 크고 무거워서 특히 렌즈, 아니 왜 그렇게 크고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R8 바디가 아무리 가벼워도 여기에 메인급 RF 렌즈 끼우면 말짱 도루묵이야. 그거 피해서 렌즈 고르자니 여러 가지가 아쉽고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리고 캐논 사용자분들은 공감 못할지 모르겠지만 변화와 흐름에 좀 보수적이고 그나마 지금 R8이 잘 나와줬지만 기존의 거 보면 뭐만 하려고 하면 크롭에 또 크롭에 그나마 발열이다 뭐다 해서 몇 분 촬영도 못하고 나는 분명 풀프레임 카메라를 샀는데 결국 크롭바디 화각 쓰는 거나 다름없고 왜 그래서 캐논을 쓸 거면 플래그십급으로 쓰라고 하는 거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캐논을 정말 사랑하는 골수 사용자분들 카메라는 캐논이지 다른 카메라 써보지도 않고 타사 신상 나오면 막 가서 막 억까하고 나도 꼰대지만 그니까 꼰대 소리를 들어요. 아무튼 지금 얘기한 단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캐논이 소니를 이길 수 없는 이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캐논 카메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 직설적으로 말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R8 써보면서 마음이 좀 녹았어요. 그만큼 잘 나온 카메라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EOS R8이 소니 크롭바디 FX30을 의식하고 나온 카메라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소니 카메라랑 비교를 하자면 알파7 M4와 비슷한 급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브이로그나 입문자분들께 추천한다면 둘 중 EOS R8 추천할 것 같습니다. 캐논에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 영상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캐논과 소니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싶다 R8.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 좀 하고 봐줘.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